밀턴의 비밀. 밀턴은 밝고 쾌활한 소년이에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고양이 스너글을 무척 좋아하죠. 밀턴은 매일매일 재밌고 즐거웠어요. 밀턴은 학교가 좋고 선생님도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하는 공놀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녁을 먹고 아빠랑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가장 좋아한답니다. 어느 날 밀턴은 학교에서 친구 티미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덩치가 큰 형 카터가 다가와 심술 가득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네가 밀턴이야? 채, 이름이 뭐 그래? 진짜 이상하네. 카터는 갑자기 밀턴을 세게 밀쳤어요. 그 바람에 밀턴은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말았죠. 밀턴은 너무 놀라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죠. 마침 선생님이 달려와 밀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어서 너희 교실로 돌아가. 선생님이 카터에게 말했어요. 카터는 가다 말고 밀턴을 클끗 돌아보더니 들릴 듯한 말뜻 중얼거렸어요. 너 다음에 가만 안 둬. 저녁이 되었어요. 밀턴의 부모님과 며칠 집에 다니러 온 할아버지는 밀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잘 웃지도 않고 밥도 깨작거리더니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자 해도 시큰둥했거든요. 밀턴, 무슨 일이 있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날 밤 밀턴은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고 머릿속에서 또 그 형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찼거든요. 왜 나를 찍었을까? 왜 하필 나냐고. 다음엔 가만 안 두겠다고 했는데 어쩌려는 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밀턴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지금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냐옹! 밀턴이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뒤척일 때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났어요. 그런데 밀턴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죠. 머릿속이 온통 낮에 있었던 일과 내가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걱정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밀턴은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스너글에게 아침을 주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부엌문을 열었을 때 스너글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발에선 피가 흐르고 왼쪽 귀는 찢어져 있고 군데군데 털도 빠져 있었어요. 밀턴은 비명을 질렀어요. 불쌍한 스너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밀턴은 재빨리 스너글을 끌어안고 볼을 비볐어요. 브루투스 짓이 분명해. 도대체 왜 걔를 묶어놓지 않는 거지? 아, 가엾은 스너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가 밀턴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어요. 스너글 좀 보세요. 틀림없이 브루투스 짓이에요. 밀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브루투스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길 건너집에 사는 도베르만인데요. 주인이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사나워요. 밀턴은 엄마와 함께 스너글을 씻겼어요. 그리고 나서 발과 귀에 붕대를 감아주었죠. 밀턴은 스너글을 거실 소파로 데려가 껴안고 안심시켰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밀턴을 지켜보았어요. 스너글은 밀턴의 품에서 행복해진 듯 그르렁거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밀턴도 덩달아 등과 배가 따뜻해지며 뭉클한 기분이 들었죠. 할아버지, 스너글은 이렇게 상처를 입고도 어쩜 이렇게 금세 행복해할 수 있는 거죠? 밀턴,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단다. 고양이는 어제 일어난 일을 금방 털고 잊어버려.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고양이는 지금을 사는 거야. 스너글이 지금 행복한 건 아까 브루투스에게 물린 걸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란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데 말이야.
어제 일어난 일이나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살지. 지금을 살지 못해서 불행한 거란다. 밀턴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지금을 산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밀턴, 네 할아버지. 뭐라도 좋으니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것에 집중해 보렴.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귀를 기울여 봐. 할아버지가 두 팔을 힘껏 벌리며 말했어요. 이 전부가 바로 지금이란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인 거야. 너는 오로지 지금에 관심을 기울이면 된단다. 그럼 할아버지는 스너글처럼 항상 지금을 살아요? 가끔, 늘 그렇진 않아. 바로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밀턴, 어서 와서 아침 먹어야지. 안 그럼 지각할 거야. 밀턴은 학교에서 카터 형과 마주칠까봐 조심조심 살피며 다녔어요. 현관에서도 급식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카터가 있을까봐 걱정했죠. 밀턴은 카터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밀턴과 할아버지는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밀턴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본 할아버지가 물었죠. 밀턴, 무슨 걱정이 있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볼래? 밀턴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6학년 형이 저를 확 밀쳤어요. 제 이름이 이상하다면서요. 덩치가 엄청 큰 형이에요. 할아버지, 또 그러면 어떡하죠? 할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약속하렴. 그 녀석이 너를 또 괴롭히면 엄마나 아빠한테 곧 말하겠다고. 선생님께도 꼭 말씀드려야 하고.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어제요. 그랬구나. 어제라. 이미 지나간 일이로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지? 밀턴은 할아버지의 말에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맞아요. 지금 일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그 형이 또 그럴까봐 걱정된다고요. 밀턴, 그 녀석이 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나중 일이야. 그렇지 않니? 지나간 일처럼 미래의 일도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만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밀턴을 바라보며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밀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밀턴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카터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앞으로 또 괴롭힐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요.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밀턴은 이상한 꿈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 거리를 있는 힘껏 달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누군가가 쫓아오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맙소사, 카터예요. 갑자기 모퉁이에서 사납게 생긴 개가 나타나 으르렁거려요. 브루투스네요. 달리기를 멈추면 카터에게 잡히고 이대로 쭉 달리면 브루투스가 스너글에게 한 것처럼 밀턴을 물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죠. 밀턴은 달리기를 멈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바로 그때 오른쪽으로 작은 문이 보였어요. 재빨리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곳은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어서 오너라 밀턴,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밀턴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카터 형이 저를 쫓아와요. 브루투스는 저를 물려하고요. 밀턴은 황급히 말했어요. 아무도 널 쫓아오지 않아. 너를 물려고 하는 개도 없고 말이다. 모두 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란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야, 앉으렴. 보여줄 게 있다.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인가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니,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란다.
주인은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더니 아이스크림 접시를 들어 올렸어요. 비눗방울 같은 게 담겨 있는데 눈부시게 빛났어요. 밀턴은 그 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네요. 이게 뭐예요? 빛방울이란다. 참 아름답지? 그 순간 빛방울이 펑 하고 터지더니 밝은 빛이 반짝거리며 온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밀턴은 텅 비어버린 접시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빛방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딘가에 숨어 있어. 한번 찾아보렴. 밀턴은 가게 안을 빙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샅샅이 찾아봐도 빛방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엔진 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랑그랑그랑그랑. 이 소리는 마치? 맞아요. 스너글이었어요. 스너글이 눈을 반쯤 감고 계산대에 앉아 기분 좋은 듯 그르렁대고 있었죠. 그 순간 밀턴은 스너글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빛방울이 스너글한테 숨어있나요? 잘 찾았구나. 그런데 그 빛은 이제 방울 모양이 아니란다. 그냥 빛이지. 고양이가 빛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서 그르렁 대는 거야. 빛은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 주인은 계산대 위에 놓인 꽃 냄새를 맡았어요. 바로 그때 밀턴은 꽃 주변을 감도는 아주 은은한 빛을 보았어요. 이 꽃에도요? 맞아. 빛은 꽃에도 있지. 그래서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란다. 또 빛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밀턴은 주인의 커다란 갈색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지금 당신의 눈에서도 밝게 빛나요. 그 안에도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얘야, 보렴. 빛은 모든 것 안에 항상 있단다. 빛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지. 밀턴은 자기의 몸을 살펴보았어요. 저한테도 있나요? 저한테는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걸요? 아니야, 네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란다. 하지만 넌 그 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 제가요? 물론이지. 아주 쉽단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 너는 살아있니? 당연하죠. 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손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빛이 손에 있다는 게 느껴지니? 네 손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렴. 밀턴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란다. 지금 너는 빛을 느끼고 있는 거야. 발은 어떻니? 발에서도 똑같이 느껴져? 팔과 다리에서도? 네. 그 빛을 몸 전체에서 느낄 수가 있겠니? 뭐랄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요. 밀턴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게 조금 전과 달라 보여요. 할아버지께서 지금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도 이랬어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안에 사는 걸 알려주셨지? 지나간 일을 떠올리거나 미래 걱정을 하면 지금 바깥에 있게 돼. 반대로 방금처럼 네 안에 빛을 느끼면 지금 안에 있게 되는 거지. 지금 안에 있다고요? 그래, 네 몸 안에 빛을 느끼면 지금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 빛이 너를 강하게 해주거든. 정말요? 진짜 멋져요. 이제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네 안의 빛을 느낄 수 있단다. 그 빛을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날 거야. 우와, 정말 굉장하네요. 밀턴이 소리쳤어요. 밀턴, 지금에 대한 건 우리 둘의 비밀로 하면 어떨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든. 좋아요, 그럴게요. 꼭 비밀로 할게요.
밀턴은 잠에서 깨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눈을 뜨고 나서야 자기가 따뜻한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금음달이 희미한 빛을 침대 위로 내려보내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 나무는 아주 고요했죠. 나뭇잎 몇 장만 살랑살랑 움직였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졌어요. 밀턴은 꿈에서처럼 온몸에 따뜻한 기운을 흐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학교 가는 버스를 타자 밀턴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가는 게 겁이 났어요. 밀턴은 꿈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네 몸 안에 빛을 느껴보렴.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될 거야. 밀턴은 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꿈에서처럼 먼저 손에서 빛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발에서, 팔과 다리에서, 온몸 전체에서 빛의 기운을 느꼈어요. 이제 나는 지금 안에 있어. 밀턴은 깨달았어요. 지금 안에 있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 밀턴은 손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었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밀턴이 화장실에서 시원한 물로 기분 좋게 손을 씻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힐끗 거울로만 봐도 덩치가 꽤 컸어요. 맙소사 카터였어요. 카터는 거울을 보느라 밀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짧은 머리를 한참 매만지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을 나갔죠. 카터 형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쓸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지 않길 바라나 봐. 하지만 난 이제 카터 형이 무섭지 않아. 밀턴은 몸 안에 있는 빛을 느꼈어요. 나는 앞으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겁나지 않아요. 카터 형도 누구도요. 스너글처럼 지금을 사는 비밀을 알았거든요. 밀턴이 떠들면서 말했어요. 밀턴, 그 비밀이 뭐지? 밀턴은 할아버지에 다가가 귓속말로 소곤거렸어요. 제 몸 안에 빛을 느끼면 돼요. 몸 안에 빛? 그걸 어떻게 느끼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 비밀을 혼자 힘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걸요. 내 안에 빛을 발견해 보세요. 1948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 라마, 프란체스코 교황과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 3대 영성가로 꼽힙니다.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불행한 환경에 놓였던 그는 그날 밤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었죠. 이렇게 우울한 나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또 다른 나는 누구지? 내가 둘이란 말인가? 하고 자문했고 우울한 나와 그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나 중에서 하나는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톨레는 기독교와 불교 등 동서양의 영성 전통을 공부하며 자신의 체험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체험했던 것은 곧 영적 깨달음이었어요. 톨레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는 나는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나는 가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라고요. 가짜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처럼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형상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진짜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었어요. 가짜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진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가짜 나를 나로 착각하지 않고 변치 않는 진짜 나를 깨닫는다면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톨레의 핵심 메시지랍니다.
밀턴의 비밀은 톨레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어린이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유일한 동화책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진짜 나는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톨레는 밀턴의 꿈속에 등장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은 모든 것 안에 항상 있단다. 빛은 모든 것에 항상 생명을 준다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다 듣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의식이 곧 빛이에요. 이 의식을 자각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죠. 그러나 생각은 우리의 의식의 빛을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곤 합니다. 어제나 내일,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지 지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톨레는 지금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밀턴의 비밀은 곧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또 고양이 스너글처럼 지금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밀턴의 비밀 이야기처럼 자신 안에 있는 나만의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의미가 많이 담긴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작가 톨레의 의도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